여러분, 지금 세계 경제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규칙들이 깨지고 있고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야말로 판이 뒤집히고 있죠.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재편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. 아마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중국이 만들고 미국이 산다.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한 문장이면 세계 경제가 다 설명됐습니다.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미국은 세계의 소비자였죠. 이게 바로 우리가 알던 세계화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그 세상은 이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.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 익숙한 경제 지도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재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지금부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변화, 바로 이겁니다. 예전엔 중국이 세계를 위해서 물건을 만들었죠. 그러니까 수출하려고요. 근데 지금은 세계 속에서 만듭니다.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팔 시장에 아예 공장을 지어버리는 거예요. 생산 기지가 중국 본토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돈이랑 물건이 다니는 길이 아예 바뀌었다는 겁니다. 예전엔 무역의 고속도로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쫙 뻗어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새로운 슈퍼하이웨이가 뚫리고 있습니다. 아시아는 아시아에서 구매한다. 이게 새로운 현실인 거죠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이렇게 아시아 안에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 전체 GDP의 무려 1.8%가 추가로 더해질 거라고 합니다. 1.8%.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. 지역 경제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그 안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아니, 대체 뭐가 이렇게 강력하길래 수십 년이나 된 이 견고한 시스템을 통째로 흔드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동력, 세 가지 힘을 살펴보겠습니다. 예전에는 경제가 뭐랄까 예측 가능한 파도 같았어요. 경기가 좋아졌다, 나빠졌다 하는 경기 순환이나 인구 구조처럼요. 근데 지금은요, 그게 아니에요. 그냥 파도가 아니라 바다 밑에 지각판이 움직이는 겁니다. 경제의 판 자체를 뒤엎는 거대한 근본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. 그 근본적인 힘,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지정학.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 것처럼 나라들 간의 힘겨루기가 공급망을 완전히 새로 짜도록 만들고 있고요. 둘째, 인공지능. AI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, 생산성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죠. 그리고 셋째, 기후변화. 에너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.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생각해보세요. 100년 전에는 증기기관을 돌릴 석탄을 가진 나라가 힘이 셌죠. 하지만 태양과 바람은 어느 나라에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특정 자원을 가진 나라만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현지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. 제로섬 게임이 깨지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세상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이 새로운 판에 맞는 비즈니스 전략, 일종의 생존 매뉴얼을 한번 열어보죠. 새로운 시대의 생존법,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. 첫째, 공급망부터 싹 바꾸세요. 40, 50%짜리 관세 폭탄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. 둘째, 현지 시장에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. 팔 곳에서 직접 만들어야죠. 그리고 마지막, AI를 써서 생산성을 폭발시켜야 합니다. 자율주행차를 넘어서 이제는 자율주행 공장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. 이게 한 글로벌 CEO가 실제로 한 말이래요. 잠도 빨리 자야 한다.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지,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그 압박감이 그냥 느껴지죠.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두가 웃지는 못한다는 겁니다. 바로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K 글자처럼 준비된 기업, 기술을 가진 기업은 위로 쭉쭉 뻗어나가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그냥 끝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.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질문들을 좀 다뤄볼게요. 그럼 세상은 정말 완전히 쪼개지는 걸까요? 달러의 힘은 정말 끝나는 걸까요?
그리고 이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묶어주는 건 뭘까요? 요새 탈달러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. 정말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시대 끝나는 걸까요? 글쎄요.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. 전 세계 결제의 50%, 절반이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세계 무역에 필요한 자금, 무려 80%가 달러로 돌아갑니다. 이 숫자들을 보면 결론은 명확하죠. 힘이 좀 빠질 수는 있어도 그 지배력은 쉽게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.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. 전면적인 분리, 그러니까 디커플링도 마찬가지예요. 한 CEO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짧게 말하면 아니옵니다 라고 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HSBC 은행의 최대 고객 60%가 미국 기업이래요. 이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보고 거기서 생산하는 거죠. 돈의 흐름은 여전히 국경을 넘나들며 깊숙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. 딱 집어서 국가안보자산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들, 예를 들면 최첨단 반도체, 핵심 소프트웨어 코드, 그리고 클라우드나 데이터 같은 것들은 아주 날카롭게 분리되고 있습니다. 이 영역에서는 정말로 장벽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. 세계 경제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새로운 권력과 기술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기존의 선들을 끊고 다시 연결하는 재구성, 즉 리와이어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. 마치 낡은 전기 배선을 뜯어내고 새롭게 까는 것처럼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술은 과연 모두를 위한 파일을 더 크게 만들까요? 아니면 그저 소수만을 위한 새로운 벽을 더 높이 쌓게 될까요? 아마 우리 미래는 그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.